얼마 전 잠을 자려고 누웠던 늦은 밤에 평소에 연락하지 않았던 중학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잘못 걸린 전화라고 생각했지만 전화를 받아보니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친구는 술에 취해 있었고 그냥 안부를 묻는 전화겠거니 생각하며 서로 안부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날이 너무 힘들었는지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 중 한 명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해서 화가 나서 대응했고 결국 말다툼을 하며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 다툼의 문제를 자신을 자책하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그럴까? 그냥 넘겨도 되는 건데 내가 왜 못 참고 친구에게 뭐라 해서 기분 좋은 술자리를 망쳤을까? 라며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친구들과의 말다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 친구가 안쓰러웠습니다. 자신이 화난 감정은 분명히 친구들이 했던 기분 나쁜 말들 때문이었을 텐데 오히려 자신의 감정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여기며 스스로를 나무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친구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최근에 자주 연락하진 않았지만 그의 말투와 태도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처벌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며 위로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자신의 기준이 있어. 내가 참지 못하는 것은 너만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친구가 그 선을 넘은 거야. 그러니 네가 화를 냈다고 해서 스스로 자책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며 덧붙였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계속해서 너를 화나게 하는 말을 반복한다면 그런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 없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환경 속에서 맺어진 관계야. 하지만 성인이 돼서 각자의 삶의 환경과 관점이 달라졌다면 서로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굳이 이어갈 필요가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너를 포함해서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는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어. 그러니 너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 제 말을 들은 친구는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어떻게 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니? 이 늦은 시간에 내가 전화했는데 이렇게 위로되는 말을 해줄 수 있니? 나는 네가 야 이놈아 이렇게 늦게 술 먹고 전화해서 무슨 소리야. 빨리 들어가서 자라 라고 예상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너무 위로가 된다. 그는 고맙고 미안하단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 미안할 것 없어. 네가 위로가 되었으면 나는 이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편하게 자라 라는 말을 남기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근 주변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을 보면 마음이 힘든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색하지 않고 지내면서 실수를 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지내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 힘들었던 친구에게 건넨 위로의 말들은 사실 과거 저 자신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습관과 자기 연민. 인간은 성장하면서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해야 하고 한계를 넘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더 열심히 해라.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라는 말들은 우리를 더 궁지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자세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스스로를 돌보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다 보면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함에만 몰두하게 되고 결국 자기 혐오의 단계에 빠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첫째, 실수나 실패 경험. 어떤 상황에서 실수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닥뜨립니다. 둘째, 자기 비난 시작. 내가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항상 이런 식이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셋째, 자기 부정.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의심하며 스스로를 평가절하합니다. 넷째, 자기 혐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들이 쌓여 자신을 미워하는 단계로 발전합니다. 다섯째, 자기 처벌.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이나 건강을 해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자신이 성장의 원동력을 자기 혐오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혐오를 계속해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사용하게 되면 자신이 노력과 실력으로 성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안하고 자신의 성과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며 오로지 운 때문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성장 전에 자기 연민으로 스스로를 돌봐주고 자신의 실수와 실패 앞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연민.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연민을 세 가지 주요 요소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자기 친절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따뜻하고 이해심 있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는 마치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보편적 인간성입니다. 이는 고통과 실패가 인간 경험의 일부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챙김은 현재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과장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을 나약함이나 자기 방종으로 오해하지만 네프는 이를 반박합니다. 그녀는 자기 연민이 나약함이 아니라 강한 정신력을 키우는 도구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 기반한 동기부여로 자신감을 높이고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자기 비판보다 자기 연민이 더 높은 책임감과 성취감을 유도하며 이는 더 건강한 동기부여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크리스틴 네프 박사의 연구는 자기 연민이 단순한 감정적 위로를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임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천 방법을 제시하며 개인이 스스로를 더 잘 돌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기 연민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타인에 대한 연민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타인의 실수도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끼거나 이유 없이 사람들이 싫어진다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자기 연민은 약한 마음이 아니라 강한 정신력을 키우는 도구입니다. 이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질 때 타인에게도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더 나은 인간관계와 삶의 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삶에서 실수와 실패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 따뜻하게 이해하고 격려하며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며 그 자체로도 소중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